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유아교육 개론 1주차입니다. 2024년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는 이제 2025학년도 합격을 목표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유아교육 개론으로 시작을 해서 1, 2월,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서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보고 2차 시험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새로 개강할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2차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요. 전년도죠. 전년도 선생님들 기준으로는. 그래서 2차 파이널까지 이제 계속 수업 실현과 면접과 또 어느 지역은 이제 과정안까지 계속 준비를 거의 저도 같이 해요. 사실. 제가 하는 거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수시로 질문하는 거에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험 지난주에 치르시고 이후 뭐 복귀하시면서 뭐 제가 그 정도는 괜찮겠네요. 그거 조금 아쉽네요. 요 정도로 언급을 이제 희망을 잃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2월 초에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내년도 모습이다.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 이대로 1년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자, 유아교육 개론이고요. 7주차로 진행이 됩니다. 7주차로. 그래서 1주에 오늘 유아교육 과정 접근법 구성, 그리고 2주차에 발달 이론, 그리고 3주차에 사상사, 그리고 4주차에 놀이, 5주차는 부모교육이고요. 6주차에 교사론, 그리고 7주차에 복지평가. 그래서 복지는 내용이 많지 않고 평가가 조금 많지만 그래서 묶어서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1주차로 이렇게 챕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복지법이고요. 첫 번째 챕터부터 쭉 보시면 1주차, 2주차로 나눴지만 이렇게 조금 분량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챕터 1은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과정, 유아교육 과정의 접근법과 유형, 그리고 유아교육 프로그램, 유아교육 과정의 구성, 여기까지가 1주차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발달이론, 사상사 따로따로 아까 2주차, 3주차라 그랬잖아요. 놀이, 부모교육, 교사론 따로따로. 그 다음에 복지, 통합교육, 유아교육의 주요 문제와 평가를 묶어서 이제 7주차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과정, 접근법과 유형, 프로그램, 구성 이런 거 있는데 여기는 문제로 딱 꼬집어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탕이 되는, 이론의 바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2차 나중에 면접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번에도 경기도인가요? 2차 교직관 물어보는 문제 나왔다고 했거든요. 어제 통화했죠. 그 전에 이제 계속 문자로 주고받다가. 그래서 어쨌든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량은 오늘 나갈 분량은 많지만 훅훅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개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다회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격생들 얘기도. 그래서 이제 제가 모르겠어요. 더 많이 읽었는데 저한테 말씀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초수로 합격한 사람 중에서 1, 2월 동안 이 개론 이 7주에 걸쳐서 공부하는 이 부분을 7회독 했어요라고 말한 선생님까지는 봤어요. 제가. 더 읽었는데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선생님 적어도 7회독 하실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그래서 내용 이해도 좋지만 분량이 많기도 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담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회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아까 우리가 본 얘네들 다 한 학기짜리잖아요. 그쵸? 유아교육 과정 자체로 한 과목이 있고 발달이론 한 과목, 사상사 한 과목 다 한 과목씩이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한 학기씩 배웠던 그런 과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거 일주일차로 훅훅 지나가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문제로 자주 출제됐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방향성 이런 걸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는 거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 같이 나가야 돼요. 아까 여기 제 교재 다회독도 중요하지만 1주차에 이거 나갔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들 2주차의 발달이론, 내 책에서 발달이론 이렇게 같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1, 2월이라고 뭐 루즈하게 이거 없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좀 다져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사실 이 개론 부분을 여러 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전공 봐야 되니까.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로 이제 2페이지부터 기본부터 이제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하자면 1장이 이제 유아교육과 유아교육 과정이에요.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유아의 개념.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유치원,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 이거 다 알아요 라고 하지만 문제로 나오면 만 3세에서 만 5세가 같은데 여기 가로로 딱 비워두면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어린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에 제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이런 식으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여기 비워두면 교육기본법인가? 옛날 같으면 교육기본법이 유아교육법 생기기 전에는 교육기본법이었죠. 그래서 유아교육법의 모법이 되는 게 교육기본법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이제 초등교육법, 뭐 유아교육법 쭉쭉쭉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요 괄호 넣으면 유아교육법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 명확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또 선생님들 우리가 잘 기억해둬야 될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비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이잖아요. 유치원. 여기가 유치원. 여기가 어린이집입니다. 따로 적어드리지 않아도 프린트에는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3에서 5세 유치원은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은 0에서 5세로 구분을 해 두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5세라고 얘기한 건 아까 유아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까 유아에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라 그랬잖아요. 뭐냐면 초등학교 유예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유예. 우리 이제 아이들도 요 나이에 좀 민감하긴 하던데 3, 4, 5세가 우리 예전 우리 나이로 5살, 6살, 7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8살에 학교를 가야 하는데 그 8살, 즉 만 6세가 되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유치원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유아를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개념을 정의해 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지원의 문제가 같이 포함이 되죠.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더라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 만 3, 4, 5세 또는 4, 5, 6세 무슨 말이냐? 3년까지만 3년만 무상이야. 무상 유아교육은. 그래서 공립유치원에 예를 들어서 5살에 와서 5, 6, 7살 그러면 그때는 무상이에요. 그런데 학교 안 가고 1년 더 다녀 그때는 무상은 아니에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돈 내는데요. 공립유치원은 무상인데요. 그거는 더 추가로 받기 때문인 거죠. 추가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자, 다시 돌아와서 유치원은 유아교육 법의 관리를 받고 그러다 보니 정부 부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야. 정부 부처가 다르니까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2차를 열심히 강의를 하다 보니 그리고 계절도 이렇다 보니 목이 좀 아직 조금 덜 들어왔네요. 듣기 불편해서 하시다면 죄송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다 교육부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파생되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유보통합 이게 이제
거의 얘기가 많이 되어 왔는데 유보통합 진짜 길고 긴 유아교육의 수건 사업이죠. 그래서 아직은 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알아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유아교육부가 기본이기 때문에 법도 유아교육법,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법. 그러다 보니 교육부에서 교육계 최고인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고 시도교육청 관할 교육지원청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관할을 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산하, 시도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교육과정도 마찬가지. 유치원은 3, 5세 누리과정. 지금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죠. 정확한 명칭이.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표준 보육과정과 마찬가지로 3, 5세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관리 아래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도 명확하게 좀 기억해 두세요. 한참 전에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당연한 거지만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유형을 잠깐 살펴보면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볼 시험의 명칭이 국공립유치원 이런 제목이었어요. 우리 시험 제목이 길어. 국공립 초등학교 괄호 열고 유치원 뭐 특수, 유치원 특수, 초등 특수 괄호 닫고 교원 선정 경쟁 시험 이렇게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하고 유치원 같이 시험을 보죠. 그래서 전에는 국공립으로 봤다면 공립이에요. 이제는 시도에서 각 시도에서 운영을. 그래서 공립유치원 교사들 중에 국립유치원 교사는 이제 지원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 몇 개 있고 우리나라에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포함되어 있는 뭐 공립 무슨 유치원, 그건 이제 단설 유치원이고 공립 무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여기 있죠. 단설 유치원, 원장, 원감, 건물이 단독으로. 근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안에 단설 유치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이 아니라 원래 있기도 해요. 이제 초등학교에 유유교실이 있고 뭐 사정상 그렇게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안에 말 그대로 병설되어 있는, 그래서 원장 원감을 따로 주진 않아요. 원감은 따로 있더라도. 그래서 학교장이 유치원 겸임 원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그런 관계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뭐 시립 도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제 무슨 시냐 무슨 도냐 그 차이. 그 다음에 사립 유치원. 그래서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요 네 가지는 좀 암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 자, 프린트물로 우리 같이 보는데요.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불가역성의 개념을 좀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기초성은 뭐냐? 말 그대로 모든 경험은 유아기 때. 그쵸? 그래서 성인의 여러 가지 발달 특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 유아기의 경험이다 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출생 이후 8세까지 80%의 지능 발달이 되고 6세까지는 성격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된다. 이거. 그 다음에 신체 발달, 성격 발달, 정서, 인지,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교육 환경이 평생 지속된다. 유아기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이 기초성이 되는 것이죠. 기초성. 그 다음 두 번째가 적기성. 요거는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적기성. 그래서 발달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결정적 시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정적 시기. 그래서 인생에는 여러 번의 결정적 시기가 있고 또 발달 과업을 성취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번에는 어렵다, 보충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이 적기성인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마다 발달의 최적기가 있는데 다르죠.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똑같은 유아에도 나는 이 아이는 6세 때는 신체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것 같고 얘는 뭐 예를 들면 5세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것 같고 이게 있어요. 다르다는 거죠. 유아들마다도 다르고 그 유아 안에서 발달의 여러 분야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래서 최적기를 놓치지 말고 그러니 전인 교육이 필요하다. 적기성과 연관돼서 강조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적성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결손이 생기면 그 결손이 다음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이 누적되면 심각한 장애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빨리 그 결손의 누적성을 수정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유아교육의 필요성이다, 목적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적성을 생각한다면 발달의 결손을 빨리 보완해주고 수정해줘야지 그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네, 선생님들이 이제 읽다 보면 느낌은 전체적으로 느낌은 다 비슷한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각에서 뭘 강조하는지를 더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누적은 이제 결손의 보완. 아까 적기성에서는 보완이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죠? 자, 그 다음에 불가역성인데요. 인생 초기일수록 발달이 급속히 일어나는데 적절한 발달 시기를 놓치면 후기의 교정 보완이 매우 힘들다라고 본 입장이에요. 불가역성이. 자, 네, 그래서 유아기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힘드니 유아기에 더 적극적으로 발달을 촉진, 신장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적기성과 불가역성이 좀 더 같은 맥락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고 기초성과 누적성은 또 비슷한 맥락의 강조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4가지 개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바로 2절로 넘어가서 그럼 교육과정이 뭐냐? 유아교육 과정의 개념이 이제 2절인데 유아교육 과정의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유아교육 과정의 개념을 알기 전에 이제 교육과정의 개념을 먼저. 자, 그래서 교육. 예전에 우리 교육학 시험도 있었어요, 유아교육에서. 근데 이제 교육학 시험은 따로 없지만 전공에서 교육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유아교육이고 이거는 교육학이야 라고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 기본적인 교육이 에듀케이션이다 혹은 페다고지라 한다.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를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저 교육에서 얘기하는 3개의 주체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쵸? 누가를 맨날 여기다 쓰고서 한번 생각을 제가 하죠. 자, 누가 누구예요? 교사가, 교육자. 누구에게? 유아들에게죠. 그죠? 학습자. 그 다음에 무엇을 또는 어떻게. 자, 이 교육의 3가지 주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교육의 실체 그리고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협적으로 들어가면 이걸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를. 그죠? 그런데 얘는 혼자 되나요? 아니죠.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대상이 있어야 되고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교육의 3가지 주체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교육의 개념 잘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교육과정 이것이라는 것.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육과정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교육학에서는 아주 꼼꼼하게 배웠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라틴의 쿠레레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쿠레레가 경기장의 코스 혹은 트랙 교수 요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그래서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본 입장. 그 테너 등이 제시한 교육과정의 다양한 개념이 대체로 목적, 수단, 내용, 방법이라는 이원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 놨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내용으로서, 경험으로서, 계획으로서, 결과로서의 교육과정이다라고 구분을 해두고, 또 어떤 교육자는 의도된 교육과정과 전개된 교육과정과 실현된 교육과정이 있다.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면 아주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개념이 있다 그러면 꼭 이거는 찾아볼 필요도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나눠놨지? 한 번쯤 다시 한번 교육과정책 들춰보세요. 다 있으니까. 또 문서화된 의미의 형식적인 교육과 비형식적, 그렇지 않은 비형식적 교육으로도 나뉘고, 또 드러난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널이라고 하는 영교육과정,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 수준이냐 지역 수준이냐, 그 다음에 교사 수준이냐에 따라서도 교육과정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귀윤 씨의 교육활동에 있어 교사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내용이나 교과로 보고, 배우는 학생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육과정을 경험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지금 말한 이 이규현 씨의 교육과정 분류가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해설서에 수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5페이지에 제시를 해 두었는데요. 자, 보시면 5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기훈 씨의 교육과정도 얘기했고, 그 밑에 아이즈너와 밸런스가 제시한 또 교육과정. 그래서 인지과정 발달에 중심을 둔 교육과정, 기술로서의 교육과정, 자아실현으로서의 교육과정, 학문적 이성주의로서의 교육과정, 사회재건으로서의 교육과정, 이렇게 제시해 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참고로 보실 건데,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유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우리 교육과정이 미국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과정의 흐름입니다. 말하자면 교과 중심 교육과정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경험 중심으로 흘렀죠. 처음에는 이제 인지와 교과 이쪽으로 가다가 누구예요? 진보, 듀이, 그쵸? 나중에 이제 사상사랑 또 연결이 될 텐데 다시 이걸 기억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듀이의 진보주의 얘기가 나오면서 생활 중심, 경험 중심 강조했잖아요. 1920년대에, 그쵸? 그래서 그렇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으로 흘러가다가 또 미국이 옛 소련, 러시아의 옛 소련의 스푸트니크호라는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하잖아요, 미국보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67년인데, 이때 57년? 67년? 이때 안 되겠다. 경험 중심으로 갔더니 아이들이 학문이 부족하네. 다시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갑니다. 그죠? 그때 60년대, 70년대 그러다가 다시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 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 정도는 또 같이 기억해 두실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이기윤 씨의 교육과정 분류, 교과 중심, 학문 중심, 인지 과정 중심, 경험 중심, 인간 중심, 사회 재건 중심 교육과정 좀 기억해 두세요. 뭐 꼭 순서대로는 아닌데요. 그리고 좀 교육과정이 바뀌고 뭐 이런 내용들이 빠진 지 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나올 거예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전 교육과정 해설서에 수록이 됐었고 문제로도 나왔었으니까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교과 중심 교육과정 말 그대로 학생이 배우는 모든 교과와 교재가 교육과정이다 라고 본 입장이고요. 굉장히 전통적이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지식이나 학문의 구조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본 입장이에요. 인지과정 중심 교육과정은 탐구 결과로서의 지식 그 자체라기보다 문제 해결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이런 사고 방식, 학습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된다라고 본 입장이고요. 인지과정 중심이. 그 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다. 교육의 수단, 목적이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경험과 교육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을 중시했던 입장. 지금의 선생님들한테 아주 익숙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 신장시키고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자아 실현이 목표인 그게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고요. 사회 재건 중심은 학교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분석해서 이걸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간단하지만 이해 잘 될 수 있게 말씀을 드렸으니 이 6가지 기억해 두세요. 명칭만 잘 기억해 두시면, 이해를 충분히 하고 명칭만 잘 기억해 두시면 문제 없겠죠. 자, 그래서 5페이지 밑에 쪽에 유아교육 과정의 개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있더라. 그래서 스포덱은 뭐 이런 경험들의 목록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NAEYC 전미유아교육협회에서 얘기한 유아교육 과정, 알미가 제시한, 윌리엄스가 제시한 유아교육 과정 한 번 정도 읽어두시면 됩니다. 읽어두시면. 그 다음에 이것도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이기윤 씨의 교육과정보다 더 얘기가 많이 되고 문제로 조금 더 나왔던 부분인데요. 5가지는 더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관련 문제인데, 자, 볼게요. 슈바르츠와 로비스는 이렇게 5가지로 교육과정을 정의해 두었어요. 개념을 제시해 두었어요. 첫 번째,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이다 라고 제시한 내용인데, 이건 뭐예요? 교사가 미리 여러 가지 교육 내용을 선별하거나 계획한다. 그게 아니라 유아에게 많은 선택을 주어서 개별 유아의 요구와 흥미를 중심으로 하는 유아교육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지금에 해당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맞네 라고 생각하시죠? 그쵸?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은 조금 또 다른 맥락이라면 지금 교육과정은 완전 놀이 중심. 그래서 어떻게 놀이 읽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이걸 과연 놀이 가치가 있을까? 이걸 놀이를 확장해 주는 것이 옳을까? 교육적 가치는 어떤가?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유아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들의 요구와 흥미를 중심으로, 유아 교육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기본은 그거죠. 유아의 흥미와 요구 중심.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 과정이다. 밑에 더 자세하게 있는 내용은 꼭 읽어서 숙지해 두세요. 장단점이 뭔가 제시된 내용들. 자, 2번째는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선생님이 의도해서 가르친 내용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영향을 주는 어떤 모습, 즉 잠재된 교육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유치원에서 예를 들면 손 씻기를 쭉 의도를 가지고 단계별로 우리 청결해야 되니까 쭉 이렇게 해서 지도를 했어. 그랬는데 갑자기 지도 내용과 다르게 어떤 다른 행동을 해. 그럼 아이들은 거기까지도 보고 따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3번째는 교수를 위한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이에요.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이거 뭐냐? 아주 예전부터 교육과정이다 라고 이해되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정의예요. 즉 이제 밑에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하고 구분을 잘 하시면 되는데, 유아들을 위한 교육 목표, 내용, 방법, 그런 것들을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형태가 매일매일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주제나 내용 영역에 따라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들을 진술해 두고 있잖아요. 그런 게 교수를 위한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단점. 이거대로 가면 재미없다. 위에 거 아까 개별화 교육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 밑에 꼭 단점도 꼭 같이 숙지해 두세요. 자, 4번째는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인데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유아들에게 가르칠 교육 목표, 내용, 순서 이런 것들을 일련의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는데 아주 좁은 의미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과정도 선생님들의 이제 자율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서
형태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거죠. 그래서 문서화된 교육 과정이 국가적으로 믿을 만한 공식적인 문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나 수행 과정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데 굉장히 좋죠. 계획안 보고 선생님들이 체크하고 이거 더 했네 못했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수를 위한 계획으로서 이 위에 거는요. 저기 1번에 하반부에 보시면 있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일 수도 있고 단기적인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교수를 위한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교수 요목으로서의 교육과정 1번 하반부에 있죠. 교육과정으로 규정한 매우 좁은 의미의 교육과정이다. 좀 더 작은 이렇게 약간 상하관계.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선생님들이 늘 이제 쓰는 단위 수업 과정이라든지 일일 교육 계획안 정도, 주간 계획안도 뭐 어디 꼭 여기 들어간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 생각한다면 교수 계획은 좀 더 포괄적인, 예를 들면 뭐 연간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딱 구분은 하지 마시되 충분히 읽어서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수 계획이라든지 교수 요목을 작성할 때 그 유치원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몬테소리 프로그램이다. 또는 뭐 디스타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특별한 이름을 가진 그런 교육 모델, 유형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특별한 거 있죠. 뭐 내지는 우리는 성숙주의 이론을 따고 있다. 우리는 행동주의 입장이다. 구성주의 입장이다.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 과정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관련 기출 문제예요. 2021학년도 A형 3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1, 2, 3번 문제는 그냥 뒀지만 그 중에서 3번에 슈바르츠와 로비손이 분류한 교육과정의 유형 중 A와 관련 있는 것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A가 요거예요. 더 위에도 있지만 그래서 프린트물에는 그 문제 전체를 제시해 드리고 그 중에서 요 부분만 해당이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A가 뭐예요? 슈바르츠와 로비손이 말했던 대로 의도적인 경험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경험도 유아의 배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사가 계획한 활동뿐 아니라 교실의 분위기, 교사, 교구, 유아 간의 상호작용 같은 요인들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뭐예요? 답 뭐라고 써요? 그쵸? 아까 그대로 얘기했죠? 제시돼 있잖아요. 그대로. 그쵸? 의도적인 경험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 유아가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그쵸?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안 봤다. 그럼 좀 이제 어렵죠. 안 봤다. 아니면 봤는데 내가 이거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니까요. 역사. 요 이후로도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선생님들은 한 이때쯤 태어났을까? 그렇죠? 뭐 이때 분들도 있겠지만 요때쯤 막 더 젊은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겠고. 자, 어쨌든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사를 좀 봐야 됩니다. 요 변천 관련해서도 2, 3년 전에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계속 안 나오다가.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계속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요때쯤에는 많이 나왔었어. 그런데 이제 한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짚어드리고 넘어갈 테니 선생님들이 더 꼼꼼하게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뭘 보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자, 유치원 교육과정의 변천이다. 그래서 보시면 1969년에 유치원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제정 공포됐어요.
46년인가요? 49년인가요? 교육기본법이 제시돼서 나왔었는데, 밑에 있네요. 9페이지에 1차 유치원교육과정 1번에 보시면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돼서 그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초, 중등 기본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들이 있었겠지만 유아교육법은 아직 안 나왔고요. 문교부령으로 1969년에 1차 유치원교육과정이 생깁니다. 문교부령으로. 그래서 이때 처음에 유치원 교육의 목적, 목표, 교육 대상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명시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1969년에 만들어졌다. 이때 교육의 목표, 영역, 수업 일수 운영 방법 등들이 제시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1차 때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건 이거를 뭐 반드시 외워야 될 건 아니지만 큼지막하게 바뀐 것들이 뭐냐면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뭐 교육일수, 수업일수, 시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씩 변경됐느냐. 변경된 때 이런 거 위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10페이지 동그라미 8번에 보시면 이때는 건강, 사회, 자연, 언어, 예능 5가지 생활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생활 영역이지만 또 이름이 선생님들이 본 거하고는 조금 또 다르죠. 생활 영역으로.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교육일수 연간 200일 이상 하루 교육시간은 180분 3시간 기준으로.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유치원 교육과정 언제 바뀌었는지 이제 나오니까 며칠이에요. 연간 교육일수 180일이죠. 180일 된 지가 한참 됐는데 200일이었대 세상에. 초등도 190여일인가 이런데 이건 뭐냐면 이때는 주 5일제 이런 게 없었어요. 토요일까지 있었죠. 유아들도 토요일까지 유치원에 나갔어요. 나온 게 아니라 나갔죠. 그죠? 그래서 200일이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차 유치원 교육 과정의 강조점을 쭉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힌트라면 정치나 뭐 우리나라 역사에 밝으신 분들은 이걸 기억하는데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 정치하고 민감한 관계가 있으니까 교육이. 자, 어쨌든 1969년에 처음 제정 공포됐다. 그 다음에 개정이 한 번 됩니다. 처음으로 1979년에 10년 만이죠. 10년 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교부 고시로 제시가 된 거죠. 이번에 보시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54년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라는 게 제정 공포되고 1955년에 교육과정이 처음 제정되고 63년도에 개정되고 73년도에 2번 개정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요지부동이야. 뭐 이때 생긴 것만 해도 감사하지 감지덕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큰 관심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들의 이제 부모님 세대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태어났던 그 시대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2차 유치원 교육과정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던 국민교육 헌장 이념이라든지 1972년의 유신 이념이라든지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교육과정이 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 동그라미 5번으로 교육과정의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이때는 1차 때 5개 생활 영역이었잖아요. 2차 때는요. 전인 발달을 강조하긴 하되 사회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신체 발달 및 건강 영역이다. 뭘로? 발달 이론이었어. 발달로. 뭔가 많이 바꿨죠. 바꾸기는 10년 만에 하면서. 그쵸? 그리고 교육일수 200일, 주당 시간 18시간에서 24시간 늘었죠. 이때는 18시간이었는데, 그쵸? 180분 3시간 기준. 이거 주당이라는 건, 이거 아까 180분 하루 3시간이었으니까 하루 3시간씩 36, 18시간 이랬어요. 토요일까지. 그랬다면 이제 이거는 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때. 그죠?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70년대부터 인지 발달을 강조하는 체계적인 추세에 맞춰 마찬가지 인지 발달을 강조했다. 아까 봤던 그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2차.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년 만에 교육과정이 변경됩니다. 바뀝니다. 이게 문제로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데 그거가 연결이 되는지. 자, 3차 유치원교육과정은요. 1981년이에요. 79년에 바꾸고 81년에 바꿉니다. 이건 뭐냐면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저는 영화를 안 봤는데 어쨌든 유신 말기의 정책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던 2차의 그 교육과정을 뜯어고친 거예요. 유신 타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개정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고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답도 그렇게 써야 돼요.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 3차 교육과정은 그 이전과 같이 유치원만 각급 학교와 분리돼서 별도로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처음으로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정과 함께 그죠? 그래서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정과 함께 상호 연계성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큰 특징이 있는 것이죠. 자, 문제로 나오면 뭐라고 써야 된다? 유신타파만 쓰면 안 된다. 문제에서 의도하는 게 정치적인 거라면 그렇게 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초중등과의 상호 연계성 속에서 함께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로 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기도 하니까. 교육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3차 유치원 교육과정 같은 경우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뭔가 딱딱 떨어지는 5개의 발달 영역으로 그대로 제시를 하고 있다. 앞에 2차 때의 발달하고는 조금 다르죠. 명칭이 다릅니다. 자, 기존 교육 일수가 200일에서 180일로 축소 조정됐어요. 이때 200일에서 두 교육과정 가다가 이때 180일로 축소 조정됐어요. 그래서 계속 180일이에요. 그런데 뭐 이상일 때가 있고 기준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쯤 눈여겨봐 두십시오. 이때 180일 이상으로 축소 조정됐고 하루 교육 시간도 3, 4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9번에 보시면요. 처음으로 평가에 대한 지침도 제시했다.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 해설을 위한 유치원 새 교육과정 개요도 발간했다. 그래서 읽다가 처음으로 새롭게 이런 말이 있으면 꼭 잘 기억해 두세요. 다 새롭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없었지만 평가 지침이 새로 발간됐다. 3차 교육과정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987년에 제4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 공포됩니다. 그래서 3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운영했더니 뭐 이런 문제가 나타나더라.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위에 나라에서 계속했던 거라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서 거기가 주축이 돼서 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또 추구하는 인간상 같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또 교육과정 영역 마찬가지 3차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발달 이론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똑같이 갔죠. 연간 교육 일수 180일 이상 하루 3시간을 기준으로 이런 거 잘 봐두시면 되겠죠. 3차와 유사하다라는 것. 그런데 이때 통합적 운영, 흥미중심, 놀이중심 이런 것들을 거듭 강조하더라. 거듭은 뭐 새롭다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87년에 이어서 이제 1992년에 5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돼요. 이때는 좀 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때가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1991년도에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 입학 연령이 이때까지는 4, 5세였어요. 연령이. 근데 이때 5차 때 내려갑니다. 만 3에서 5세로. 만 3세가 이때 포함돼요. 그래서
3, 4, 5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만 3세 유아 유치원 입학이 합법화되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1수준, 2수준으로 수준별로 제시를 하게 돼요. 수준별로. 수준별 교육과정도 선생님들이 글쎄, 지금 선생님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1수준은 완전 연령별로 나눈 게 아니고요. 1수준, 그리고 2수준, 공통수준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이제 3, 4세가 1수준, 4, 5세가 2수준,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이제 3, 4, 5세가 다 봐야 되는 공통수준, 이렇게 구분을 해 두기도 한 거죠. 또, 이때 92년도에 개정했지만, 지방자치제에 의한 교육 자치가 실시되는 1995년부터 반영을 하게 됩니다. 또 좀 다른 점이죠. 또 여기서의 큰 특징이라면 6차 때 또 마찬가지지만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취업모의 증가. 그래서 종일반이 강조되게 돼요. 종일반 운영이.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전에는 3시간, 9시에 가서 12시에 오고 1시간 늘었다 그래도 9시에 가서 1시에 오고 뭐 이랬다면 이때 이제 종일반이 생긴 거죠. 종일반이. 강조가 된 거죠. 사회적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이다. 이런 큰 특징이 있다는 것. 그래서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추구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때 다시 건사표현탐, 저도 익숙한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이라고 하는 생활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강조점 쭉 보시고 180일 기준인 거, 뭐 교육시간 180분 기준인 거 쭉 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14번에 보시면요. 제5차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문서로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법제적 개념을 분명하게 밝혀두었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뭐 처음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시한 때가 언제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아직도 밝혀지진 않았지만 처음 제정 공포한 1969년을 써야 되느냐 이거냐. 저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기억하고 있으니까 5차를 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제시를 했었죠. 네, 미궁 속으로. 다 이제 문제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 처음 제정 공포한 걸 쓰면 69년을 써야 되고 그래서 그 해에 이 문제 맞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정답도 일단은 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을 뿐더러 아주 그냥 다양하게 썼어. 선생님, 어떤 선생님 1963년을 썼나? 그래서 왜 그거 썼냐니까 본인 엄마 생년이래요. 그래서 각각 재밌는 연도가 많이 나왔죠. 채점하면서 아마 재밌었을 수도 있어. 딱 연도 쓰는 문제였는데. 자, 그래서 5차가 좀 특징이 많으니까 좀 자세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98년이라고 하는 6차 유치원교육과정이 제시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200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5차 유치원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법규에 의해서 고시한 국가 수준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보기 좋게 해드렸는데 성격이라든지 수업 일수 그리고 수업 운영 방법으로 반일제, 시간 연장제, 종일제가 있고 이게 법률에 제시가 돼 있었어요. 지금은 삭제돼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유아교육법에 2조가 거의 이제 정의가 제시되어 있는데 유아, 뭐 유치원 그리고 거기에 반일제란 시간 연장제란 종일제란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개념을 빠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수업 운영 방식이 이렇게 다양했다. 그래서 반일제는 오전 수업하고 가는 애들. 그 다음에 시간 연장제는 기억을 더듬어야 돼.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종일제는 아예 8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연장제가 3시간에서 5시간 사이 그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돼 있었죠.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었어요. 이때는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은 5차와 마찬가지로 생활 건사표현탐이라고 하는
생활로 나눴다. 건강 생활, 표현 생활, 탐구 생활 이런 식으로 교육의 목표 또 참고로 봐두시고요. 자, 14페이지에 보시면 6차 유치원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되어 있어요. 5차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시한 국가 수준의 문서로 고시한 교육과정, 법제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내용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참고로 쭉 읽어두시는 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차 유치원교육과정 이후로 또 중요한 건요. 수시 개정으로 이름이 달라졌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 2007 개정이긴 한데 7차 유치원교육과정 아니에요. 그쵸? 수시 개정으로 바뀌면서 연도가 붙어요. 2007 개정. 그 다음에 이제 2012 개정, 15 개정, 지금 2019 개정이잖아요. 그래서 2007에는 수시 개정의 형태로 바뀌어서 명칭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걸 큰 특징으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기 좋게 해드렸고, 이때도 건사표현탐이라고 하는 생활중심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제시한 부분도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과정의 직전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2012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죠. 이것도 말하자면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2012 이때 누리과정, 연령별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의 명칭을 공모했었죠. 저도 공모했었는데 공모해서 누리과정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 어린이집 교육과정과의 통합이라는 전국 공통이라는 큰 특징, 큰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1900이 아니라 2011년에는 만 5세 누리과정만 제정해서 도입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2011도 얘기해야 되나 하는 분도 있지만 공식적인 건 아니죠. 그래도 기억은 해두세요. 2011에 만 5세만 누리과정을 제시했었어요. 근데 완전한 교육과정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12에 아까 말한 것처럼 3, 4세까지 확대를 해서 전체적인 연령별 누리과정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많이 바뀌어서 구성 방향이라든지 목적, 목표, 편성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내용도 달라졌죠. 뭐예요? 건선투표원탐에 이어서 지금까지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신의사 예자, 신체 명확하게 보려고 16페이지에 보시면 구성 방향의 미음의 신체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야? 발달과 생활의 융합이야. 그죠? 그렇게.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 그래서 위에 있는 건사표현탐이라고 하는 생활 영역하고 어린이집 6개 영역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012 개정 교육과정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눠져 있지만 여기서 일로 가면서는 다 똑같은데 딱 한 글자 바뀌었죠. 딱 한 글자. 뭐예요? 그쵸? 일일 교육 시간이 3에서 5시간이었던 게 4에서 5시간으로 바뀌었어. 끝이야. 그게 끝이에요. 그쵸?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 지금 기출문제가 많은데요. 보시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는 하나만 딱 바뀌었고, 지금 교육과정이 바로 직전 유치원교육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2019, 2022, 1, 2, 3, 4 선생님들 내년 5 지금 4년, 5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5년, 6년 차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 2012, 1호 개정 유치원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어떻게 나왔나 한 번씩 쑥 훑어보면 16페이지에 2017학년도에
여기 바로 개정 이후니까 17학년도 A형 1번에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두 가지를 A부터 D에서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라 그랬는데 이거 뭐예요? 구성 방향 네 가지를 주고 틀린 거 맞게 고쳐라 이렇게 나온 문제예요. 바로 위에 있고 밑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찾아서 충분히 풀어볼 수 있어요. 그냥 봐도 질서배려 협력인데 질서배려 정직이라는 말을 썼고 바른 인성인데 독립상이라는 말을 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성 방향 같은 거 암기 명확하게 해야 되는구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쪽에 17페이지에 2016 A형 2번 기출 보시면 편성에서 나왔나 봐요. 그래서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편성 원리와 지침에 근거하여 니은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써라. 바깥놀이를 계획대로 뭐 30분 정도 실시했다. 틀렸죠. 1시간 이상. 그래서 아까 3에서 5시간이 4에서 5시간으로 바뀌면서 이건 뭐예요? 최소 시간이 1시간 늘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바깥놀이를 대근육 활동 포함해서 1시간 이상 즉 60분 이상 꼭 실시해라. 이걸 굉장히 강조했고 문제로도 계속 냈던 거예요. 지금은 놀이 2시간 이상인데 그죠? 그래서 운행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출이 2013 출시 때 2012 문제로 이런 문제 편성에 근거하여 반 학급 특성에 따라 학급인데 어떻게 편성한다. 그래서 막 융통성 쓰는 이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2013 출시의 A형 6번에서 출시 때는 이제 교육과정 관련이 많이 나왔었어요. 기본적으로. 자, 운영과 관련해서 가정과 이것과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그래서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 이건 계속 강조하는데 지역사회 쓰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또 2013 출시 A형 2번에서는 마찬가지 해설서를 읽고 계획하는 이러면서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를 각각 쓰라고 그랬어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이거 쓰는 그런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 뭐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아직은 이 교육과정의 변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야 되지만 이 직전 교육과정 2012, 2015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2 개정교육과정 좀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각각 보시는 걸로 넘어가고 특별히 제가 좀 더 강조하는 건요. 이거예요. 선생님들 프린트물에는 다 있으니까 평가. 그래서 이거 우리 2019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3, 4월 교육과정 시작할 때 제가 다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다뤄드리는데 또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나 평가가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이 다 대강화됐어요. 그렇지만 대강화되기 전에 어땠는지 상세한 내용을 좀 잘 봐야 돼요. 교육과정 지금 평가가 4가지로 줄었는데 이전에는 누리과정 운영평가가 있었고 유아평가가 따로 있었어. 운영평가가 6가지고 유아평가가 5가지. 그거를 섞어서 딱 4가지만 제시했는데 앞에 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처음 읽을 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교육과정 평가하는 방법이 뭐예요? 계획안 분석, 수업 참가, 모니터링, 평가 척도. 유아평가의 방법은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 면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구분해서 알아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